이번의 내 결심과 앞으로 해나갈 방침이 르바세로 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딸이 아무리 욕심이 없다고 해도 역시 그의 어머니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곧복구로의 이른바 이 가정부들은 남의 선물을 거절하는데 반드시 나처럼 완고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내게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꽤 띈 것으로 보아 내 눈에 안 띈 것이 아직도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나도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지만 공모라는 비난도 비난이지만 그보다도 내 집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 도저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심각한 생각에 한층 마음이 괴로웠다.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으나 헛일이었다. 장모는 내게 불평거사니 왜 고집장이니 하는 딱지를 붙여버렸다. 내 친구들을 붙들고는 연방 소곤거렸다. 집안일은 일체 내게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시끄러운 일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채 모른 채 해야 했다. 그런 모든 옥신각신을 벗어나려면 단호한 결심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내게는 안 되었다. 나는 호통만 쳤지 실행은 못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실컷 짓거리게 내버려 두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일을 저질렀다. 그런 끊임없는 알력과 매일 그것에 얽매이는 귀찮은 방문객으로 정말 파리의 생활이나 머물러 있는 것이 불유쾌해졌다. 병이 조금 나아 외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을 때는 혼자 산보를 나갔다. 나의 위대한 방침을 꿈꾸며 언제나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는 흰 수첩과 연필로 머리에 떠오르는 무엇인가를 적었다. 내가 택한 생활의 생각지도 않았던 불유쾌함을 잊기 위해 완전히 문학에 몰두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또 내 초기의 나의 모든 작품 가운데 내가 주체할 수 없었던 울분과 짜증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 하나 다른 원인이 있었다. 사교계의 분위기가 몸에 배지 않고 스스로 능란하게 굴 수도 남의 흉내도 낼 수도 없으면서 본의 아닌 사교계로 끌려 나가게 된 나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내 나름대로의 식을 가지고 밀고 나가려 했다.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어리석은 어물한 조심성은 사회의 예의 범절에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단호히 대담하게 되기 위해 그런 예의 범절을 짓밟아 버리려 결심했다. 나는 부끄러움 때문에 신랄한 파렴치한이 되어 내가 행할 수 없는 예절을 짐짓 경멸하는 채 했다. 과연 그러한 냉혹성은 나의 새 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신적으로는 향상을 보여주고 도덕적으로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다. 또 말하자면 그 냉혹은 그런 엄숙한 기초 위에 섬으로 해서 의외에도 확고히 그리고 오래 견뎌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 본성과 몹시 반대되는 노력에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나의 외양이나 어느 정도 재치 있는 말 때문에 사교계에서 얻게 된 염세가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에서는
그런 역할을 언제나 지켜나갈 수가 없었고 친구들은 이 길들지 않은 야성의 곰을 어린 양처럼 끌고 다녔다. 신랄한 야유만 하더라도 딱딱한 그리고 일반적인 진리에만 퍼부을 뿐 누구에게도 불친절한 말 한마디 못하는 나였던 것은 틀림없다. 마을의 점장이는 나를 완전히 인기인으로 만들었다. 이윽고 파리에서 나만큼 인기 있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이 극은 내 생애의 한 시기를 긋는 것으로서 그 유래는 당시의 교우관계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일은 이해하지 못하리라. 내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디더로와 그림 두 사람뿐이었다. 나와 친한 사람은 누구든 서로 친하게 하고 싶어 하는 내 기분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친구였던 나는 이 둘을 금방 서로 친하게 만들지 않고는 못 배겼다. 나는 그들을 친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이 맞았다. 그리고 나와의 사이보다는 그들 둘 사이가 한층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디드로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림은 외국인이었고 처음 온 사람이라 친구가 그리웠다. 나는 그림에게 그런 편의를 보아줄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이미 디도로를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곧버꾸르를 그에게 소개했다. 나는 그를 슈농소 부인, 에삐네 부인, 또 내가 본의 아니게 사귀어 온 올바크 남작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내 친구들은 모두 그림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의 친구는 한 사람도 내 친구가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 경우처럼 간단하지가 않았다. 그림이 프리에저 백작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는 자주 우리들을 그 집의 회식에 초대했다. 그렇지만 나는 프리에저 백작은 물론 그림과 매우 가까웠던 같은 집안의 숑베르 백작이나 그 밖에 그림이 그들을 통해 교제하고 있던 남녀의 그 누구에게서도 무엇 하나 친밀한 후의를 받은 일이 없었다. 레날 신부만은 예외였다. 이 사람은 그림의 친구였지만 오히려 나의 친구로서 대해주었다. 때로는 놀라운 선심을 가지고 있는 돈까지 내게 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레날 신부를 그림이 신부를 알기 훨씬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이긴 하나 내가 그 뒤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어떤 기회에 나를 위해 세심한 주의와 진정이 넘치는 주선을 해준 뒤부터는 줄곧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레날 신부는 확실히 정열이 있는 친구였다. 이 점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의 같은 무렵 그가 깊이 사귀고 있던 그림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림은 한동안 벨양과 친하게 지내다 갑자기 불타는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자기가 까유자크 대신으로 그녀를 차지할 생각이 났다. 변함없는 마음을 자랑으로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가희는 죽은 데는 신출내기를 보기 좋게 차버렸다. 그림은 이것을 비관하고 죽으려고까지 했다. 그는 갑작스레 여태까지 들어본 일도 없는 이상한 병으로 누워버렸다. 밤이나 낮이나 혼수 상태의 연속으로
두 눈은 멀끔히 뜨고 맥박은 정상인 채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몸을 꼼짝하지도 못했다. 가끔 이쪽에서 하는 소리는 들리는 듯 했지만 대답도 없이 몸짓도 않았다. 그 위에 흥분도 고통도 열도 없이 그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레날 신부와 나는 둘이서 번갈아 그를 간호했다. 나보다 힘세고 건강한 신부는 거기서 밤을 지내고 나는 낮에만 거기서 지냈다. 그러나 둘이 다 병자의 옆을 떠난 적은 없었다. 하나가 와야만 다른 쪽이 떠났다. 프리에저 백작은 깜짝 놀라 세나크를 불러왔다. 이 사람은 병자를 세밀히 진찰한 후 별일 없다고 하며 아무 처방도 주지 않았다. 나는 친구가 걱정이 되어 의사의 얼굴빛을 조심스럽게 살폈으나 의사는 웃으면서 가버렸다. 그렇지만 환자는 여전히 며칠을 꼼짝달싹 못했으며 가끔 내가 혀 위에 놓아주는 앵두잼을 꿀꺽 삼키는 외에는 수프는 물론 무엇 하나 넘기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평상시대로의 생활을 되찾았다. 그리고는 내게 대해서도 또 내가 아는 한 레날 신부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이상한 모양의 혼수 상태에 대해서나 또 그동안 우리 둘이 정성을 다해 간호한 것에 대해서나 도통 말이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